안녕하세요. 똘류TV의 똘류입니다. 오늘은 서울에 제가 세무사님을 만나러 왔는데, 제가 같이 일하는 팀으로 또 있으면서 서울 서초구? 네, 서초구입니다. 서초구에 개업한 김종련 세무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54기 세무사고요. 세무법인 서초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세무사 김종련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2018년도에 개업을 해서요. 개업 연차는 한 6년 차가 됐네요. 서울 서초, 반포, 잠원 이쪽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.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 와, 제가 또 밑에 지역, 제 본거지가 아닌 서울까지 와서 첫 번째로 제가 또 친한 형님이라서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,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는 했으니까, 세무사 전에는 또 어떤 혹시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? 예, 저는 세무사를 합격하기 전에 회계사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1차 합격하고 2차 부분 합격까지 했지만 좀 잘 안 돼서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녔습니다. 일반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때려치고 갑자기 세무사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세무사에 합격했습니다. 그러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으면 이제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,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세무사 공부를 또 다시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? 네,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감사를 받는 법인이다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매년 이제 받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회계사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하고 그 업무를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옆에서 그 회계사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근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하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, 회계사 하기에는 솔직히 나이가 좀 아무래도 좀 걸리더라고요. 나이가 좀 많이 좀 있다 보면 회계사로는 다시 법인으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서 그래서 세무사 공부로 좀 전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해서요. 금방 합격했습니다. 나름 금방 합격했습니다. 맞아요. 회계사의 시장 쪽은 그 기수, 나이 차이기 때문에 나이가 늦게 될수록 나보다 빨리 됐던 동생이 나보다 팀장? 팀장이라고 파트너나 하나? 파트너. 네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늦게 나이 먹어서 가면 사실 군대처럼 서럽다는 소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. 네, 얘기 들었습니다.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, 지금 제가 제일 이번에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, 저 지방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서울의 세무사 기장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. 그리고 그 기장 시장은 망했다. 이런 말이 있어서 또 어떻게 AI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실제 현재 서울에서 개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세무사님으로서 또 어떤지 좀 얘기를 일단 할 수 있을까요? 우선 진짜 지금 손유신 세무사가 얘기했던 대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기장료 쪽으로 기장에 관련된 업무로는 확실히 한계가 보여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한계가 보이더라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어느 노력한 만큼이나 한 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아직은 있습니다. 레드오션이라서 경쟁은 심한 건 맞긴 맞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쓴다면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.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다른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면은 확실히 있습니다. 네. 합격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네, 맞습니다. 서울 쪽 시장은 그런 것 같고, 지방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만큼은 이렇게 좀 피 터지는 경쟁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. 그래서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기장 외의 업무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가격이 낮은 게 있다 하더라도 가격 있는 만큼 기장을 일반적인 세무사한테 하는 만큼은 그 업체 대표님과의 또 유대관계도 또 만만치 않게 또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. 맞아요. 그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서로 연락도 자주 해야 되고요. 얼굴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. 그러면은
오히려 그 분들이 자기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새로 개업하시거나 하면은 그 소개를 정말 많이 시켜주세요. 그래서 뭐 현관 얘기로는 뭐 한 30개 정도만 처음에 거래처를 한 30개 정도만 모으면 그 이후에는 소개로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개업하고 30개가 딱 찍었을 때 그 이후에는 소개로 거의 대부분 들어오더라고요. 거의 한 7, 80%는 소개로 들어오고 제가 따로 영업한 건 한 20, 30%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네. 뭐 저 똑같습니다. 사실 30개가 진짜 힘들어가지고. 맞아요. 30개가 정말 힘들죠. 근데 30개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맞습니다. 주위에 소개도 네. 많이 들어오고 뭐 저 또한 이제 영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맞아요.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면 서울의 기장시장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.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더라도 뭐 이렇게 자리 잡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개업을 한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개업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지방에서 개업하는 게 좋을까요? 예, 저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서울에서 뭐 생긴 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. 그래서 서울상. 네, 서울 사람입니다. 그래서 네, 서울 사람이에요. 네,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뭐 다른 연고지가 다른 곳에 있질 않다 보니까 서울에서 당연히 개업을 했고요. 그 또 서초 쪽에서 계속 커와서 서초 쪽에서 개업을 해서 세무법인 서초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사무실도 서초에 있고요. 저 같으면 만약에 지방에 연고가 계시다고 하시면 저는 지방에서 개업하시는 게 연고지에서 개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아시는 지인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지방 쪽에서 개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연고가 있다면요.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뭐 서울도 나쁘진 않지만 연고를 생각을 하셔서 지인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지방 쪽 개업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저희 아시는 동기 세무사들이나 하시는 분들도 지방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규모가 커지신 분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요. 네.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방 사람인데 서울까지 와서 개업할 필요는 없고 네. 연고가 있는 쪽에서 개업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저 또한 지방에서 개업을 했고 저도 연고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편한 것도 많더라고요. 세무서 업무 볼 때도 또 선배나 뭐 후배, 동기가 있다 보니까 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세무사는 되게 외로운 직업인데 또 옆에 또 같이 동기 그리고 뭐 선배, 세무사들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맞아요. 생각을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세무사를 합격하고 나서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? 차이점은요. 이게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뭐 경제적인 좀 여유로움과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.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. 특히 어디 가서 그냥 회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랑 세무사라고 얘기했을 때랑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게 보여요. 그렇죠. 심지어 맞아요. 그게 딱 보여요. 어딜 가든 그게 느껴지는 게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을 때도 그냥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낍니다. 사람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훨씬 정중해진다는 걸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부분, 그런 거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저희가 진짜 바쁜 1357 월 빼고는 굉장히 좀 널널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요. 하고 싶으면 재택근무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로움도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게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법니다. 그래서 많이 들어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법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거를 즐겨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것,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근데 1357이 너무 바쁘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. 예. 알겠습니다. 뭐 길고면 길고 짧으면 짧은 어쨌든 제가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오래 걸렸지만 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혹시 세무사님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또 좋은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근데 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
공부를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. 예, 잠깐만. 이게, 네. 근데 세무사 빨리 됐다면서요? 그러니까 세무사는 빨리 된 이유는 운이 좋았어요. 아, 저는 같이 스터디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. 저는 스터디를 저한테 이끌어준 저 동기 세무사가 있는데 그 동기 세무사를 믿고 따라가서 지금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서로 그 세법 같은 경우에 정말만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슉슉슉 사라져요. 정말 시간 조금만 지나면.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공부하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그런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정말 공부를 잘 못했어요.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보면 학원에 등수가 쭉 있는데 항상 저는 마지막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. 제 수험 번호는 그 A4 용지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만 저는 항상 그 수험 번호가 제 수험 번호가 있을 정도로 못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시험 때까지만 꾸준히 올려서 시험 때 가득 채워서 다 쏟아내고 나오면 끝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가 좀 덜 됐었더라도 시험장에 꼭 가셔서 시험은 보시고 내 거를 모두 다 털어낸다는 식으로 하고 오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합격한 거에 대해서 연락이 와서 너 합격 실제 아니야? 뭐 이럴 것 같이 좀 두려운 마음까지 그런 마음까지 있을 정도로 공부를 못했었거든요. 근데 저도 참 운도 많이 따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봤던 마지막 하루 전 이틀 전에 봤던 문제가 저는 실제로 나왔어요. 저도요. 네, 세법학 2에서 마지막 4번 문제가 제가 하루 전에 봤던 문제가 나왔어요. 그거를 제가 완벽하게 다 쓰고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점수를 추가로 받아서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운이 정말 많이 따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끝까지 자기가 공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하시고 정말 반복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반복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따뜻하고 좋은 얘기 감사하고 네. 오늘 제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초에 있는 그 김종련 세무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영상이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